자, 노트폰에서 회의 준비합시다. 저희도 자주는 아니지만 걔네 같은 거 필기할 노트 필요하니까 앞으로 노트 갖고 다녀. 자, 오늘 부등식에서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요, 방정식, 특히 2차 방정식의 해의 위치. 이 차 방정식을 풀면 답이 두 개가 나오게 될 거야. 알파 또는 베타라는 답이 나올 건데, 지금부터 풀게 되는 문제는 그 방정식의 해가 누구하고 누가 돼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풀어야 되는 방정식의 해가 어느쯤 그러니까 해가 정확하게 누가 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 해의 위치가 어떤 위치보다 큰 쪽이나 작은 쪽에 있길 바라는 차이. 잘 들어. 해를 찾는 문제가 아닙니다. 해는 뭐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내가 찾는 해가 누가 된다기보다는 그 해가 반드시 어떤 기준이 되는 위치보다 큰 쪽 또는 작은 쪽에 있길 바라는 문제. 그러니까 해를 찾는 게 아니라 해의 위치를 어느 정도 확실하게 고정시켜 놓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 일단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도 필기를 합시다. 2차 방정식의 해의 위치는 이 차 함수의 x 절편의 위치랑 같겠지. 이건 못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방정식의 해는 함수의 x 절편이랑 같은 것들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야. 기본이잖아. 볼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2차 방정식 예를 들었어요. 이 방정식에는 3하고 마이너스 1일 거거든.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3이 x 플러스 1로 될 테니까. 그럼 저기 노란색으로 적혀있는 식의 의미는 뭐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2차식을 2차 함수로 놓았을 때 이 녀석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 그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더라고. 방정식의 해는, 칠판 봐. 방정식의 해는, 우리가 부르는 이 해라는 녀석은 함수에서는 방정식의 해였던 녀석이 누가 되는 거냐? 함수의 x 절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풀게 되는 2차 방정식의 해의 위치, 내가 풀어야 되는 방정식의 해가 어느 정도에 있길 바라는 문제는 그 녀석을 함수로 바꿔서 내가 그려야 되는 함수의 x 절편이 문제가 말하고 있는 어떤 위치에 놓이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봐봐. 자,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문제가 원하는 게, 잘 들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누구냐? 방정식의 두 근을 찾는 문제 아닙니다. 두 근이 누구냐 묻는 문제 아니에요. 근의 공식이라든가 인수분해를 푸는 문제 아닙니다. 근이 누구냐를 묻지 않아. 또 뭐도 아니냐?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보통 이런 문제는 근거계수 관계 푸는 문제지. 두 근의 합이 누구고 두 근의 곱이 누구냐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일 텐데 이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문제는 이런 식으로 주어져. 이 방정식의 두 근 모두 1보다 크게. 근이 누가 돼야 된다가 아니라 근의 위치가 누가 돼도 상관없으니까 1보다 크게 나오기를
해가 누가 돼야 된다가 아니라 해가 어느 기준점보다 큰 쪽에 있기를, 작은 쪽에 있기를 바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야.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답이 어떨 때는 2하고 3, 어떨 때는 4하고 7. 물론 두근의 곱이 5가 되는 건 지켜야 되는 거니까 이런 건 안 나오겠지만, 중요한 건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근이 정확하게 누가 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찾게 되는 근들이 1보다 크게 나오길 바란다는 거죠. 맞나요? 됐니? 그럼 이걸 어떻게 풀 거냐? 이게 푸는 방법이야. 이게 푸는 방법이라. 이 방정식의 문제를 함수로 바꿔. 이렇게.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런데 그 그래프가 갖고 있는 x절편이 문제가 말하고 있는 방정식의 두근이거든. 이 방정식의 두근이 여기하고 여기란 말이야. 맞나요? 네. 방정식의 해와 함수의 x절편은 같은 의미니까. 그럼 결국 방정식의 두근이 모두 1보다 크길 바란다는 건 내가 이걸 함수의 그래프로 바꿨을 때 그때 그려진 함수의 x절편, 얘와 얘가 모두 1보다 큰 쪽에 있도록 그래프를 그려주면 된다는 얘기겠지. 맞습니까? x절편이 1보다 커지면 그 x절편이 문제가 말했던 방정식의 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근이 1보다 커지는 게 맞다는 얘기인 거지. 그렇게 지금부터 문제를 풀 거라는 얘기인 거고, 계속 표기합시다. 2차 함수의 x절편의 위치를 우리가 잡아주면 되고, 2차 함수의 x절편의 위치를 적는 방법은 첫 번째. 일단 적어놔. 문제가 원하는 위치에 그래프를 그리려면 내가 마음대로 그리는 거 아니잖아. 문제가 원하고 있는 위치에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거든. 그렇게 문제가 원하고 있는, 우리가 원하고 있는 그 위치에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그리게 된다는 얘기. 이거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은 필기해 놓으세요.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뭐 각각을 보면 이해는 하죠. 아, 축의 위치, 2차 함수를 절반으로 갈라주는 그 축의 위치, 세 번째 판별식, 이런 각각의 내용들은 아마 분명히 이해를 하고 있겠지만 이 전체적인 내용이 왜 함수의 x절편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인지는 지금 어떤 누구도 못 알아두고 있을 거예요.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겠지. 일단은 필기를 해놓을 수 있도록 하시고, 자, 필기 마지막까지 합시다. 여기 1번 내용은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내용입니다. 그리고 2번하고 3번은 때에 따라서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택사항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어떨 때는 해야 되지만 어떨 때는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좀 나중에 하자. 이 얘기 나중에 하지. 내가 원하는 위치에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다시 지금 우리 배우고자 하는 내용 정리하자. 방정식의 해가 어디쯤에 있으면 좋겠다는 문제가 나왔으면 그 해를 함수의 x절편으로 바꿔서 푼다. 해가 어느 쯤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x절편이 그 위치에 있으면 된다는 얘기고, x절편을 우리가 문제가 원하고 있는 위치에 놓고 싶으면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풀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내용은 반드시 해야 되는 내용인 거고, 때에 따라서 두 번째 내용과 세 번째 내용은 할 필요가 없을 때도 있다는 거죠. 자, 그거 가지고 지금 저 필기가 과연 우리가 문제 풀 때 어떤 식으로 하라는 뜻인가를 갑시다. 913번 문제 보세요. 잘 들어야 돼. 문제 엄청 어려울 거야. 선생님은 이미 경험을 했잖아. 여러분들, 선배들이랑 여러분들보다 한 살 많은 선배부터 여러분들보다 20살이 많은 선배들까지도 정말이야.
그때마다 선배들이 힘들어했던 내용이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더 집중해서 들어가야 돼. 자, 913번 가볼게.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 얘들아? 2차 방정식이 나왔대. 일단 방정식부터 적어볼게. 문제를 잘 봐봐.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수근, 잘 봐. 방정식의 근을 찾는 문제가 아닙니다. 방정식의 근을 찾는 문제가 아니야. 문제가 하는 말을 보니까 서로 다른 두 양수근이래.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수근이면 된답니다. 예를 들면 이 방정식의 근이 1하고 2, 어떨 때는 100하고 503, 어떨 때는 루트 3하고 2 루트 5, 이렇게 답이 누가 돼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나오는 두 개 답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수면 된대. 정확하게 답이 누가 되길 바라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 필기했던 내용처럼 해가 정확하게 누구다가 아니라 어디에 있으면 좋겠다. 그 어디에 있으면 좋겠다는 표현이 여기죠. 여기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 다시 한번 좀 이따 필기할 내용으로 적어줄게. 이 말은 두 근 모두 0보다 크면 된다는 뜻이야. 서로 다른 두 양수근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답이 누구하고 누가 나오길 바라는 문제라는 게 아니라 이 방정식의 답이 누가 돼도 상관없으니까 어쨌든 그때 나오는 답이 전부 다 0보다 컸으면 좋겠다는 뜻이라는 거죠. 계속 들어봐. 여기 나중에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는 해가 누가 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길 바라는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는 무조건 함수로 바꿔서 풉니다. 자, 선생님이 이 2차식을 fx로 잡아서 함수로 잡았어요. 그럼 몇 함수가 된 거지? 2차 함수 어디로 볼록한? 아래로 볼록한 함수가 된 거지? 그리고 잘 들어. 이 방정식의 근은, 대답해봐. 이 방정식의 근은 이 함수의 무엇과 같다고 했지? 이걸 풀었을 때 나오는 해, 근은 이 함수에서는 무엇과 같게요? x 절편이랑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이 함수의 그래프가 얘들아 이렇게 그려지길 바라고 있는 거야. 어떻게? 0보다 큰 쪽에서, 0보다 큰 쪽에서 절편이 나올 수 있게. 서로 다르리란 말이 있었으니까 절편이 정확하게 두 개가 나오게. 이 노란색으로 점 찍혀있는 요 답들이 이거라고. 방정식의 근이 얘네들이야, 얘들아. 얘네들. 맞습니까? 그 근이 0보다 커야, 0보다 커야 우리는 이걸 양수근이라고. 서로 다른 두 개의 0보다 큰 양수근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자 집중, 이 녀석의 정답은 이 그래프가 얘처럼 그려지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 저거보다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그리셨는데 이렇게 그리는 건 안 되나요? 왜 안 되겠어? 돼. 0보다 크게 두 개만 나오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안 되나요? 왜 안 되겠어? 0보다 크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 답이 1하고 2가 돼도, 루트 2하고 뭐 2루트 5가 돼도, 아니면 뭐 5하고 51이 돼도 상관이 없다고. 그냥 양수다 두 개만 나오면 되는 거야. 정확하게 누가 답이 돼야 된다가 아니라 0보다 큰 쪽에서만 정답이 두 개가 나오면 된다는 거지.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 된다는 거죠. 누가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0보다 큰 쪽에서만 나오면 된다는 뜻.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만 그려주면 된다는 거지.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고 이렇게 그려줘도 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찾는 모양은 대충 보면 이런 모양이 돼야 된다는 뜻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저기 필기의 의미를 지금부터 말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려야 되는 그래프는 이 문제의 정답을 말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래프는 이건데, 얘들아
이렇게 생긴 모양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여기 세 가지가 필요해 진짜요. 이게 필요하다고. 그 중에 첫 번째 무슨 뜻인지 잘 봐. 첫 번째, 지금 내가 찾는 정답들이 전부 0보다 어때야 된다고? 0보다 커야 돼. 이때 계속 익히세요. 요걸 선생님은 여러분들 노트에다가 경계라고 적어둔 거야. 경계라는 게 뭐야? 누구보다 크다 작다. 어떤 애들보다 크다 작다 말할 때 그 말하고 있는 숫자가 경계라는 의미잖아. 그럼 지금은 0인 거예요. 그럼 저기 첫 번째 적혀있는 거 봐봐. 우리가 그리고 싶은 이 그래프는 경계 0을 넣었을 때의 함수값의 부호가 여기 양수. 그러니까 첫 번째 f에다가 경계를 넣었을 때의 함수값이니까 f에다가 0을 넣었을 때 함수값인 f0이 어디 쓰면 되느냐? 여기 쓰면 된다. 0보다 크면 된다. 저렇게 생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저거라는 거지. 우리가 그리고 싶은 그래프가 이거잖아. 다시 얘들아, 이 문제의 정답을 지켜낼 수 있는 그래프가 얘처럼 생겨야 되는 그래프라는 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 이게 정답이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정답이 되는 거야. 이게 지켜지는 거라고. 이게 다시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면 문제가 말하고 있는 이 조건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 그래프만 그리면 되는 거야. 그런데 저렇게 생긴 그래프를 그리려면 첫 번째 이걸 지켜야 된다는 거지.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 함수에다가 경계가 되는 숫자를 넣었을 때 나타나는 함수값이 누구냐가 아니라 부호만 찾으면 돼. 이게 1인가요? 2인가요? 3인가요?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0보다 큰 값이라는 게 0보다 큰 값이잖아. x축의 위쪽이니까. 그치? 맞습니까? 그럼 칠판 봐. 아, 그럼 이것만 지키면 정답 나오겠나 싶어서 잘 들어야 돼. 지금 우리가 뭐 했느냐? 뭐를 해놨느냐? 0 넣었을 때 함수값이 양수가 되는 거 하나 챙겨놨어. 칠판 봐. 우리 지금 이거 챙긴 거 뭐야? 0 넣었을 때 함수값이 양수라는 거 챙겨놨습니다. 그리고 칠판 봐. 우리가 그려야 되는 그래프는 어디로 블록이었지? 아래로 블록이었지. 그럼 내가 호윤이 불러가지고 호윤아 이 점 0 넣었을 때 양수가 나오는 이 점을 지나갈 수 있게 아래로 블록한 폼선 좀 그려볼래? 그러면 호윤이가 어떻게 그리느냐? 이렇게 그릴 수 있어. 충분히 가능하지? 네. 호윤이가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야. 왜? 조건이 이거잖아. 0 넣었을 때 이 정도 점 양의 값 나오면서 아래로 블록한 폼선 그리는 거니까 이렇게 그리면 돼. 근데 이거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야? 원하지 않는 그래프야? 이거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 아니야.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x 절편들이 0보다 작은 쪽에 있는 걸 찾길 바라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그래프,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이거라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저 호인이한테 들어가라고 하고 영찬이한테 나와서 영찬이한테 똑같이 주문을 해. 영찬아, 이 점 지나가는 아래로 블록한 폼선 좀 그려볼래? 그랬더니 영찬이 운 좋게 내가 원하는 모양의 그래프를 그려. 이거 원하는 모양의 그래프 맞니? 서로 다른 두 개의 절편이 0보다 큰 쪽에 있으니까 정답 맞겠네. 그럼 정답이 나올 수도 있겠네. 그런데 아까 호인이가 그린 것처럼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 이번에 또 지혜한테 나오라고 해서 봐요. 이 점 지나가는 아래로 블록한 폼선 좀 그려볼래 했더니 지혜가 이렇게 그려. 선생님은 할 말 없는 거야. 조건 제대로 했으니까. 이 점 지나가게도 그리고 있고 아래로 블록하게도 그리고 있는 중이니까 이런 그래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이게 우리가 찾고 싶은 그래프는 찾고 싶지 않은 그래프야. 내가 원하는 그래프가 아니야. 원하는 그래프는 이거거든. 그럼 결론은 어떻게 짓느냐? 일단 내가 찾고 싶은 그래프가 경계에서의 함수값이 양수인 건 맞는데 이거 하나만으로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구나. 분명히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야지 정답이 되는 건데 이것만으로는 그래프가 저렇게 안 그려져. 그래서 두 번째 축의 위치. 이거 암산 좀 해줄까? 칠판 보고 암산 좀 해줘. 여러분들 이거 완전 제곱식 바꾸면
축의 방정식 x는 뭐 나오는지 말할 수 있는 사람? 요거. 이 축의 방정식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저거 표준형 만들어야 되잖아. 요거 가지고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 아니야. 완전 제곱식 만들면 이거 x 마이너스 누구의 제곱 되지? 요거 절반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아니 여러분들 완전 제곱식 생각해봐. 1차 함계수 절반의 제곱이잖아. 1차 함계수 절반이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2에 있는 2만 빼고 말해주면 되는 거고.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의 축은 x는 누구지? n-1이 돼야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함수의 축의 방정식은 x는 n-1이란 직선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 잘 봐. 이 축 경계보다 어디 있어야 되게? 경계였던 0보다 어디 있어야 돼? 오른쪽. 0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건 0보다 어떻다는 뜻이야? 크다는 뜻이죠. 자, 잘 들어. 분명히 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그리려고 첫 번째 챙긴 게 뭐였냐면 문제가 말했던 경계 지점에서 내가 그려야 되는 그래프가 갖고 있는 함수값이 여기에 있어. 0 넣었을 때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이거 챙겨놨단 말이야. 그런데 선생님이 예를 든 것처럼 저것만 가지고는 아까 누구 호윤이나 지혜 같은 학생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아닌 그래프도 그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부족하다는 얘기야, 조건이. 맞나요? 그래서 축의 위치까지도 경계보다 오른쪽에 있게. 그래서 하나 더 챙겼습니다. m이 1보다 큰 것까지 챙겨놨어.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 그래서 집중해줘. 정말 더럽게 어려운 내용이야. 첫 번째 뭐 했는 줄 알아? 0 넣었을 때 양의 값 나오게 했고,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보여서 축의 위치까지, 내가 그려야 되는 포물선의 축의 위치가 경계보다 오른쪽에 있게 해놨단 말이야. 됐죠? 그럼 이제 선생님이 이번엔 혜성이를 불러서, 혜성아, 이 점 지나가면서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면서 축의 위치는 이 정도 되게 한번 그려보려 했더니 혜성이가 웬걸?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 근데 이렇게 그래프 그린 거 잘못 그린 거 아니지? 지금 챙겨놓은 조건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래프 맞아? 그지? 근데 이거 내가 원하는 거야, 원하지 않는 거야? 우리가 그려야 되는 그래프가 아니야. 우리가 그려야 되는 그래프는 경계보다 오른쪽에 정확하게 절편이 2개 나오는 그래프를 원하고 있거든. 이거 봐봐. 2점 지나가기도 했지. 축의 위치도 오른쪽으로 잡아놨지.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도 예쁘게 잘 그리고 있지. 그런데 절편이 없어요. 또 정원이한테 그려보라고 했어. 그때 정원이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 이것도 내가 그리고 싶은 그래프가 아니야. 절편이 하나밖에 안 나와. 물론 0보다 큰 절편이 나오고 있는 건 맞는데 문제에서 뭐래? 서로 다른 2개의 절편이라고 하지 않았어? 이거 아닌 거야. 물론 다른 학생 불러다가 한번 그려보려 했더니 어떤 학생은 이렇게도 그릴 수 있겠지. 이건 정답이 맞습니다. 0보다 큰 2개의 절편, 서로 다른 2개의 절편을 얻는 그래프가 나오고 있으니까 정답이 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첫 번째 학생, 두 번째 학생처럼 정답이 아닌 모양이 나오죠. 그럼 결국은 뭐 아직도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판별식 할 거예요. 판별식 정확하게 절편이 2개 나와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럼 판별식은 뭐예요? 짝수 판별식으로 갈게.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게 판별식이지? 이게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지.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까? 잘 봐. 진짜 이렇게 생긴 그래프 이제부터 그려지게 되는지 확인해 보자고. 첫 번째 뭐 했느냐? 0 넣었을 때 함수값이 양수 나와야 된다. 두 번째 뭐 했느냐? 축의 위치 0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뭐 했느냐?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건 절편이 두 개인 걸 말하는 거니까 이 점 지나가면서 축은 이쯤에 있고 절편이 두 개가 되는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그럼 0보다 큰 쪽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절편이 0보다 큰 쪽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절편이 그려지는 우리가 원하는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게 확실해진다는 거지.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게 확실해진다면 문제가 원했던 게 뭐야? 서로 다른 두 양수분이라며. 이거 0보다 큰 답 맞잖아. 이것도 0보다 큰 답 맞고. 그래서 문제가 원하고 있던 서로 다른 두 양수분을 그릴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이 완성이 된다고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잘 들어봐. 뭐 하고 있냐면 문제가 원하는 근의 모양을 2차 함수의 그래프로 옮겨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마음대로 그려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모양의 그래프를 내가 그리고 싶은 모양의 그래프를 얻고 싶으면 이 세 가지를 꼼꼼하게 챙겨야 된다는 얘기지. 이걸 꼼꼼하게 챙길 수 있어야 돼. 첫 번째, 경계에서의 부. 두 번째, 축의 위치. 세 번째, 판별식까지. 그래서 이것만 이제 풀어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봐. 여기는 나중에. 자, 먼저 첫 번째, F의 0부터 찾으러 가자. F의 0부터 찾으러 갈게. 0 넣어주면 0, 0 넣어주면 0, 0 넣어주면 요거만 남는 거네.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3m 마이너스 2가 0보다 커야 되는 거 지키면 돼. 왜?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 잘 봐. 경계에서의 함수값이 여기가 돼야 되잖아. 이거 지켜야 되잖아. 0 넣었을 때 함수값이 0보다 큰 거 지켜야 되잖아요. 그럼 먼저 저거도 풀 거야. m제곱 마이너스 3m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로 바꿔서. 그럼 인수분해가 n-1, n-2가 되는 거니까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그리고 0보다 작은 거 찾는 거니까 여기 찾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 m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정답. 그리고 두 번째 정답은 축의 위치가 0보다 크다고 했던 요게 두 번째 정답. 세 번째 정답은 이거 풀어주면 되겠지. 이것도 풀어줍시다. 2m제곱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5m에다가 플러스 1에 플러스 2니까 플러스 3이 될 거고 0보다 크다. 그럼 인수분해는 2m, 1m, 3하고 1, 마이너스 들어가면 될 거고.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m축에다가 아래로 블록에다가 2분의 3하고 1이 절편일 거니까 이렇게. 찾는 건 0보다 큰 쪽이니까 여기 찾는 거겠네. 그래서 정답 m은 1보다 작은 쪽이거나 아니면 2분의 3보다 큰 쪽이 정답이죠. 이게 세 번째 정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들아, 얘를 동시에 만족하고 있으면 선생님이 약속할 수 있어.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면 100% 그래프는 얘처럼 그려지게 돼요. 그리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반드시 문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 방정식의 두 근은 서로 다른 두 개의 0보다 큰 양수근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프만 저렇게 그려지면 되는 거야. 그런데 저런 모양의 그래프를 얻으려면 얘네들을 챙겨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고. 그래서 정답이 뭐야 이거? 1보다 커야 된다, 1보다 커야 된다, 2보다 작아야 되니까 1과 2 사이가 맞을 거고 거기에 이것까지 적용하면 정답은 2분의 3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정답이 되겠네. 이게 최종 정답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질문이 m이 a와 b 사이로 했으니까 a가 2분의 3, b가 2가 되는 거라 그 두 수의 곱은 3이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뜻이었을 거예요. 자, 저쪽 왼쪽은 노트에다가 그리고 이건 교재에다가 빨리들 적어놓고 바로 같은 유형의 문제 한번 내볼게. 계속 이해할 때까지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녁 먹기 전까지 다른 단어 나가지 않으면 되니까 그냥 이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지금 어느 정도는 해낼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똑같은 문제 반복해서 풀 거예요. 필기들 하고 필기 다 하신 분들은 914번 시작해보세요. 914번 시작해보세요.
장수는 딱 한 페이지, 한 장 반장밖에 안 되지? 근데 이거 계속 할 거야. 이게 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넓게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면 돼. 2차 방정식 문제는 세 종류가 있는 거야.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방정식의 근을 이용해서 근과 개수의 관계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어떤 형태의 유형들이 있는 거고, 지금처럼 근과 개수의 관계도 방정식을 직접 푸는 것도 아닌 해가 문제가 원하고 있는 특정 위치에 있기를 바라는 문제가 있다는 거지. 푸는 문제가 있고 근과 개수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가 있고, 지금처럼 해의 위치만 잡아주면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중에 분명히 어려운 건 지금 하고 있는 유형입니다. 근과 개수 관계 쓰는 거 쓰기만 하면 되잖아. 2차 방정식 푸는 것도 근의 공식이든 인수분해든 이용해서 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유형은 완전히 딴 세상이야. 난이도가 차원이 다르다는 거지.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함수에 대한 자신감이 워낙 없는 친구들 아닙니까? 수환이 뭐였길래 이렇게 잠을 오래 잤어? 문자도 못 받고? 네. 오늘부터 특강이에요. 선생님도 오늘 안 입잖아. 근데 오늘부터 그러고 그러더라고. 이제 쭉 2시 열어요? 이제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계속 2시부터.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방정식의 근하고 함수의 x절편이 같은 의미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방정식의 근과 함수의 x축과의 교점, x절편이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답이라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완전히 같은 유형 문제 한 번 더 해볼게. 잘 들어봐. 자, 선생님이랑 천천히 정리해보자. 이거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그리고 문제 뒤쪽 봐봐.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찾아라가 아니야.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어쩌고 저쩌고도 아닙니다. 그냥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뭐였으면 좋겠대?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뭐였으면 좋겠대? 얘들아, 두 근이 음수였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정확하게 누가 돼야 된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 볼까?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가 두 근이 돼도 되고, 마이너스 10하고 마이너스 50이 두 근이 돼도 돼. 근은 누가 돼도 상관없지만 그렇게 찾게 되는 두 근이 음수였으면 좋겠대. 이걸 선생님이 말 바꿀 거야. 좀 더 쉽게 풀 수 있게 해주는 방법으로. 결국 이 말은 뭔 말이냐? 두 근 모두 0보다 작게 해달라는 뜻이야. 응? 선생님 말 잘 새겨들어. 두 근이 정확하게 누가 되길 바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0보다 작게만 답이 나오면 된대. 그리고 여기 많은 학생들이 낚이는 거 있지. 아까 문제와는 다르게 여기 서로 다른이란 말 없거든?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근은 서로 다른도 되지만 중근도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으면 무조건 두 개가 돼야 되는 건데, 그냥 두 근이라고 하면 서로 다른 두 근뿐만 아니라 중근까지도 두 근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중근도 된다는 얘기야. 서로 다른 두 근도 되지만 중근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서로 다른 근이건 중근이건 0보다 작게 나와야 된대.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필기는 항상 마지막에 선생님 어떻게 하죠?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이걸 fx로 놓을 거야. 왜?
이렇게 풀어야지 문제가 풀리니까. 그런 다음 저 문제의 조건에 맞는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되거든. 내가 그리는 그래프 어디로 불러? 아래로 불러. 그 아래로 블록으로 그린 그래프의 절편이 x절편이 방정식의 근인 거 맞아? 네. 그럼 방정식의 근이 0보다 작은 음수가 되길 바란다는 건 내가 그리고 있는 이 그래프의 절편들이 0보다 어떠면 된다? 그럼 0이 어디 있으면 되는 거야? 여기에 있으면 되는 거죠. 아니면 분명히 말했어. 중분도 정답이 돼야 된다고. 얘들아,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이 함수의 그래프가 집중. 이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만 그려질 수 있으면 이거 정답 완성된 거야. 이렇게만 그려지게 조작을 해주면 얘처럼밖에 그려질 수 없도록 여러분들이 잘 설정을 해주면 그게 바로 이 문제가 말하고 있는 정답이 된다는 얘기인 거라고. 됐나요? 그런데 저렇게 생긴 그래프를 아무나 그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그래프의 조건에 맞게, 이런 조건들에 맞게 이 모양의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는 조건들을 이용해서 무조건 그래프가 이렇게밖에 그려질 수 없도록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 첫 번째 설정이 좀 더 천천히 할 테니까 잘 들어가. 첫 번째 설정,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설정이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보호는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보호라. 그래서 첫 번째, 내가 만든 함수에다가 경계가 0이잖아. 0보다, 뭐뭐보다가 경계야. 이게 경계예요, 경계. 그 경계 지점에서의 함수값. 그러니까 f에 0 넣었을 때 함수값이 0보다 어때야 되지? 이거 0보다 어떤 값들이니? 이거 0보다 큰 답, x축의 위쪽은 양의 값이잖아. 0보다 큰 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일단 이거부터 챙길게. F0 뭐 나와? F0 뭐 나옵니까? F에다 0 넣어봐. A 플러스 2. 그게 0보다 어때야 된다고? 커야 된다고. 그래서 첫 번째 정답 A는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된다가 반드시 지켜져야 돼. 그럼 이제 한번 실험해보자. 이번에 선생님이 이 교실 앞으로 동훈이를 불러서 동훈아, 지금 내가 몇 개 한번 해놨는데 그래프 그려볼래 해가지고 몇 개 한 게 뭐 있냐? 하나밖에 안 했어. 0 넣었을 때 0 넣었을 때 양의 값이 나오는 거 하나만 해놨거든. 여기 잘 봐 얘들아. 지금 챙겨놓은 거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0 넣었을 때 양의 값 나오는 거. 그리고 알고 있는 것도 하나밖에 없어.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라는 거. 그래서 동훈이한테 좀 부탁을 했어. 요 정도 점을 지나면서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 좀 그려줄래 했더니 동훈이가 이렇게 그렸어. 그럼 동훈이는 잘못이 없는 거야. 왜? 저렇게 그려줄 수 있으니까. 맞아요? 이렇게 그려줄 수 있어. 그런데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내가 원하는 그래프야? 원하지 않는 그래프야? 원하지 않는 그래프. 내가 원하는 그래프는 이런 애들이야. 그런데 지금 한 것만으로는 이 모양 말고 전혀 엉뚱한 모양의 그래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있다는 거잖아. 그럼 이것만으로는 저렇게 생긴 그래프가 안 나온다는 뜻이잖아. 동훈이만 그럴까? 내가 혜진이를 불러서 혜진아, 요거 지나가는 0 넣었을 때 양수니까 요 정도를 지나가는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을 그리래. 그럼 혜진이도 이렇게도 그릴 수 있는 거야. 혜진이 잘못이 아니야. 충분히 저렇게도 그려줄 수 있는 거니까. 하지만 내가 원하는 그래프는 동훈이가 그렸던 그래프도 혜진이가 그렸던 그래프도 아니라는 거지. 나는 오직 이렇게 생긴 그래프만 그리고 싶은 거지. 반드시 그래프가 이렇게만 그려지길 바라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 조건이 부족하다는 얘기. 그래서 하나 더 합니다. 두 번째, 축의 위치까지 대신 암산해줘야 돼. 이거 표준을 바꾸면 축 뭐 나오지? x 마이너스 누구의 제곱되니? 2분의 a-1의 제곱되니까 얘들아, 이 포물선에 표준형을 이용한 축은 누구냐면요, 축은 누구냐면 x는 2분의 a-1이라고 하는 직선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설정,
내가 원하는 이런 그래프들은 축의 방정식도 경계보다 왼쪽에 있다. 이 축의 방정식도 경계보다 작은 쪽에 있다. 그래서 계산하면 양변에 2 곱해도 상관없는 거고 1만 넣으면 되는 거니까 A는 1보다 작다 나오거든요. 이게 두 번째 정답. 그럼 조금 더 정답에 근접하기 위해서 내가 조건 하나 더 걸었거든. 그럼 이제 챙기기 좀 더 많아졌으니까 이번엔 정원이를 불러다가 정원아 해서 시키는 거지. 정원아 0 넣었을 때는 양의 값 나오게 해줬고 축의 위치도 0보다 작은 쪽으로 해놨어. 그럼 정원이 너가 나와서 2점하고 2점을 지나면서 축의 위치는 이 정도 되는 포물선을 한번 그려볼래 했더니 정원이가 하필 그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 물론 이렇게 그릴 수 있어. 맞지? 우리가 책의 조건이 이거밖에 없는 거야. 얘들아 집중! 맞나요? 이렇게 그릴 수 있어. 지금 알고 있는 조건만으로 그려진 그래프는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내가 원하는 거 원하지 않는 거 원하지 않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라니까. 그럼 아직까지도 결국엔 부족했던 거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판별식까지 갈게. 판별식 B의 제곱으로 가야겠네.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의 조건이건 중근의 조건이 돼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까지 지켜야겠죠. 그럼 전개해서 계산해보자. A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7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여기 A축 될 거고 아래로 부록한 포물선을 푸는 2차 공식일 거고 절편은 인수분해가 A-7에 A 플러스 1로 될 테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정답이 여기야. 그래서 세 번째 정답은 뭐냐?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쪽이던가 A가 7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던가. 자 이렇게. 그럼 이제 다 지켜진 거야. 진짜야. 이제는 무조건 그래프가 이렇게밖에 그려질 수 없을걸? 내가 이번에 민찬이 불러다가 주문한다. 민찬아 0 넣었을 땐 양의 값 나오게 해놨고 민찬아 축의 위치도 0보다 작은 쪽으로 만들어놨어. 그리고 민찬아 판별식은 중근이나 서로 다른 두 실근 조건까지 챙겨놨으니까 이제 이 점을 지나면서 축은 이 정도 위치에 있고 절편이 중근이던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던 한번 그려볼래 하면 민찬이는 이렇게 그리게 되겠죠. 아니면 이렇게 그리게 되겠지. 이게 우리가 원하는 모양의 그래프였던 거. 그러면 이제 진짜 나오는 모든 답들이 서로 다른 두 개의 답이건 하나의 답이건 중요한 건 0보다 작은 쪽에서만 문제가 처음에 원했던 이 모양의 해석이 완벽하게 들어가도록 잡힌다는 거죠. 지금 이 세 개를 지키면. 이 세 개 다 지키면 완전히 엉뚱한 답 절대 안 나와. 반드시 이거 아니면 이거만 나오는 게 맞다는 거죠. 이 세 개만 제대로 지키고 있으면. 그래서 마지막 정답 마무리하러 갈게. 실수하지 않으면 수직선으로 가자. 첫 번째,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된다. 두 번째, 1보다 작아야 된다. 세 번째,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쪽이거나 아니면 7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 돼야 된다. 세 개 동시에 지킨 거지?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다 지키는 거야.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다 지키고 있는 게 어디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다 지키고 있는 게 여기겠네요. 여기. 빨로파가 다 들어있는 범위. 1번, 2번, 3번을 다 갖고 있는 범위가 여기겠네. 그래서 정답 X는
마이너스 2보다 x가 아니었지. a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정답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문제의 의도대로라면 알파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베타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고 볼 수 있었겠죠. 걔네들 곱한 거에 대한 질문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2였겠네요. 자, 필기. 자, 시간 천천히 충분히 줄 테니까 필기 예쁘게들 해놔. 그리고 제발 집에 가서 복습들 하세요. 핸드폰 안 찍어놨는데. 어? 핸드폰에 찍어놨는데. 그래. 이제 집에 가서 따로 정리해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갑니다. 필기 다 하신 분들 한 문제만 더 하고 쓸게. 915번 시작해보세요. 915번 시작합시다. 필기 다 하고. 이거 무턱대고 공부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거 절대 아니에요. 선생님 말 잘 듣고 공부하는 방향을 잘 잡아.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문제는 2차 방정식 문제인데 문제가 좀 독특한 게 방정식의 근을 찾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방정식의 근거계수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원하는 건 내가 풀게 될 방정식의 근이 어느 위치에 있길 바라는 문제야. 0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해가 정확하게 누가 되길 바라는 문제가 아니라 해가 어느 위치에 있길 바라는 문제들은 무조건 함수의 절편을 이용해서 풀면 돼. 함수의 절편이 방정식의 근이니까.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데 그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문제가 원하는 모양에다 위치에다가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거든. 문제가 원하고 있는 위치에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데 그 위치에 그래프를 그리려면 세 가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고. 경계에서의 부호, 축의 위치, 그리고 판별식까지. 그 중에 경계에서의 부호는 반드시, 축의 위치와 판별식은 지금은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들만 풀고 있지만 좀 이따 풀게 되면 알 거야. 축의 위치하고 판별식은 굳이 필요 없는 문제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 문제이길 바라는데 일단 그 세 가지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원하는 위치의 그래프를 그려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방정식의 해의 위치를 조정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선생님 목표는 지금 수업 듣고 있는 우리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알기를 바라는, 다는 알 수 없을 거야. 워낙 어려운 내용이라 최소한 절반 이상은 알고 오늘 끝냈으면 좋겠는데 일단 정말 자연스럽게 방정식 문제와 함수 문제가 연결이 돼서 풀릴 수 있는 기본이 갖춰져 있어야 되거든.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중에 어떤 누구도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을 하나의 유형으로 뭉뚱그려서 생각할 수 있는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야. 2차 따로, 2차 방정식 따로, 부등식 따로, 함수 따로가 아니라 그 세 가지가 항상 같이 움직여 다녀. 방정식을 풀 때도 부등식을 풀 때도 항상 선생님은 여러분들 앞에 지금 봐. 방정식 문제인데 왜 갑자기 칠판에 이렇게 포물선이 그려져 있을까? 응? 이 세 번째 조건으로는 부등식을 풀고 있는데 왜 부등식 풀 때 선생님은 그래프를 그리고 있을까? 같이 붙어 다니는 유형이기 때문이에요. 아까 상담하면서 몇몇 친구들한테 말했지? 부등식 푸는데 그 부등식 풀이에 그래프 하나도 없는 친구들. 선생님만 이렇게 실판에다가 그래프 그리면서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시험지 봐봐. 시험지 뒤쪽 2차 부등식 문제 보세요. 정말 내가 이런 그래프를 그리면서 풀고 있는 게 맞았는지. 그렇게 그래프 안 그릴 거면 정답이라도 맞췄어야지. 정답도 못 맞춰. 선생님이 주문했던 그래프도 안 그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한 주만 더 열심히 하고 쉬자. 915 보세요. 또 2차 원정식 나왔어. 그런데 원하는 건 밑줄거나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 밑줄.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 밑줄. 여기다 이걸 선생님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적어줄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한 근은 0보다 크고 다른 한 근은 0보다 작다는 뜻이에요. 이 말 안에 경계가 0이라는 녀석이 있다는 뜻이야. 경계가. 그럼 이것도 문제를 잘 봐봐. 방정식의 해가 누구냐를 묻는 게 아니잖아. 그냥 0보다 큰 쪽이 하나 있고 0보다 작은 쪽이 하나 있으면 된다는 얘기 아닌가? 아니? 그래서 선생님은 이것도 또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이 문제를 2차 함수 문제로 바꿔서 풀 거야. 한 번만 더 대답해줘. 방정식의 근은 함수의 무엇과 같다? x의 절편이랑 같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그려야 되는 함수의 x절편 중에 하나는 0보다 어떤 수? 큰 수. 하나는 0보다 어떤 수?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 어떤 모양인지 잘 봐. 어떤 모양인지 잘 보세요. 이렇게 생긴 모양 원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0보다 작은 쪽이 하나, 0보다 큰 쪽이 하나. 선생님 이거요? 이건 아닌가요? 이것도 되지. 누가 아니래? 말했잖아. 정확하게 어디에 있어야 된다가 아니야. 그냥 0보다 큰 어딘가에 하나 있고 0보다 작은 쪽에 하나 있으면 돼.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있으면 된다고. 이것도 돼. 아니면 0을 정확하게 센터로 하고 있는 이것도 되겠지. 이것도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런 모양들 중에 하나를 선생님이 예를 들고 있는 거야. 맞습니까? 그럼 나 저렇게만 그래프 그리면 끝나는 거지. 이렇게 생긴 그래프만 그리면 끝나는 거 맞아? 맞아. 맞죠? 이렇게만 이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게 해주면 이 문제는 다 끝나는 거야. 얘처럼만 그려지면 이게 성립이 되는 거니까. 문제가 원하는 게 이거잖아. 그래서 이제부터 목숨 걸고 있는 힘을 다해서 그래프가 쟤처럼 그려지도록 노력을 할 거거든. 그런데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니에요. 챙길 줄 알아야 돼. 뭘? 얘네들을. 그럼 첫 번째, 경계에서의 함수값 경계가 0이었거든? 0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작아야 된다니까? 아까랑 좀 다르네? 0 넣었을 때 함수값 뭐 나와야 돼? 이 내가 원하는 그래프는 0 넣었을 때 함수값 뭐 나와야 되니? 음수 나와야 되지? 첫 번째, 0에서의 함수값이 음수 나와야 됩니다. 챙기러 가자. 0 넣어주자. 0 넣으면 요거만 남겠네. 그럼 a제곱 더하기 3a 마이너스 4만 남을 거고, 이게 0보다 작아야 된다고. 함수에다가 0을 넣었을 때 나오는 그 결과가 0보다 작아야 돼. 0 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가 0 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가 요거만 나와. 그게 0보다 작아야 된다고. 몇 차 부등식? 2차 부등식. 축의 이름 무슨 축? A축. 어디로 볼로? 아래로 볼로. 인수분해하면 절편 뭐하고 뭐 나올까? 마이너스 4하고 1 나올 거예요. 0보다 어떤 거 찾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정답이겠죠. 이게 정답. 이게 첫 번째 정답이야. 이게 첫 번째 정답입니다. 얘들아, 선생님도 여러분들도 정말 이렇게 생긴 그래프 그리고 싶으면 먼저 이거 지켜야 된다고. 자, 그럼 이제 내가 현욱이 불러서, 현욱아, 지금 좀 부족할 것 같긴 하지만 내가 몇몇 조건을 챙겨봤거든.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서 한번 좀 챙겨봤어. 그 첫 번째 챙긴 게 뭐였냐? 현욱이한테 대답해주는 거지. 0 넣었을 때 음의 값 나오게 하나 챙겨놨다, 현우가. 그리고 내가 그려야 되는 그래프는 여기 보다시피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다. 그리고 이제 현욱이한테 0 넣었을 때 음의 값 나오는 요 정도의 점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그려랬더니 현욱이가 그렸어. 이렇게 그려도 되지. 맞지? 근데 이거 내가 원하는 거야? 원하지 않는 거야? 내가 원하는 그래프가 맞거든.
0보다 작은 쪽에 절편 하나 있고 0보다 큰 쪽에 절편 하나 있어서 0보다 작은 음액은 하나 갖게 해주는 거 맞고 0보다 큰 양액은 하나 갖게 해주는 게 맞거든. 맞아? 그럼 현욱이만 운 좋게 그래프를 그린 건가 해서 내가 수환이를 불러다가 수환아 네가 한번 다시 그려볼래 해서 0 넣었을 때 음액값 나오니까 이 정도 지나가는 아래로 볼까 포물선 좀 그려볼래 그랬더니 수환이가 이렇게 그렸더니 수환이도 내가 원하고 있는 그래프, 우리가 원하고 있는 그래프를 그리더라는 거지. 지금 저 중학생들 다 집어넣고 들여보내고 내가 다시 한번 고민해봤어. 혹시 다른 그래프가 그러지 않을까? 0 넣었을 때 음액값이 나오는 요 정도의 점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까 포물선 그렸더니 혹시 다른 모양 나오지 않을까 해서 다른 모양을 생각해봤는데 이것조차도 양수 하나랑 음수 하나가 나오더라는 거지. 정말 이차함수에 대한 지식이 완전 개꽝인 학생들만 뺏는다며. 장난삼아 우기는 친구들도 있겠지. 요렇게 해서 포물선을 그렸을 때 0보다 작은 절편, 0보다 큰 절편 말고 선생님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근데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질 가능성 없죠. 맞지? 2차원의 그래프 절대 이렇게 안 그려져. 그래서 결론 내야지. 결론 내자. 여러분들이랑 선생님이랑 같이 결론 낼게. 지금 칠판 선생님아 이런 모양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서 일단 하나를 챙겨놨거든. 경계에서의 보만 챙겨놨어.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내가 원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됐다 안 됐다? 그릴 수 있게 됐다는 거지. 그 말은 두 번째, 세 번째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이것만으로 끝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줄게. 지금 여기 있는 앉아있는 친구들 누구라도 직접 나와서 한번 그래프를 그린다고 상상해봐.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0 넣었을 때의 결과가 음수가 되는 0 넣었을 때의 결과가 음수가 되게 하면서 아래로 부룩한 포물선 여러분들이 상상해봐. 이 점을 지나면서 아래로 부룩한 포물선을 그리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 그린다고. 그럼 누구는 이렇게 상상했겠지. 이거 정답 맞아. 누군가는 이렇게 그리는 상상하겠지. 정답 맞습니다. 양수답 하나 음수답 하나. 누군가는 이렇게 그리겠죠. 음수답 하나 양수답 하나 맞습니다. 어느 하나 정답이 안 되는 이상한 모양의 그래프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야. 맞아? 그래서 지금은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축의 위치하고 편배식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냥 이거 하나만 있으면 그래프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래프가 완성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0보다 작은 근, 0보다 큰 근이 하나씩 나오게 되는 문제가 원하고 있는 조건이 맞춰진다는 얘기였던 거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점수는 마이너스 3부터 0까지니까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맞겠지? 정답 4개라고 말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4개 맞죠? 필기는 해놓으세요. 여기 축의 위치 할 필요 없어. 판별식 할 필요 없습니다. 왜? 이것만 해도 내가 원하는 그래프 그릴 수 있었기 때문이야. 자, 잠시 쉬는 시간 갖고 남은 시간도 계속 요거에 대한 연습하고 저녁 때 평면좌표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만나. 자, 우리 한도부 좀 끄고 저녁 먹으러 갑시다. 자, 916번이랑 919번 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고. 먼저 916번 보세요. 한 번만 정신 완전히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 916번 X에 대한 2차 방식에서 나왔습니다. 서로 다른 부호의 두 실근을 받는데 서로 다른 부호라는 건 하나는 0보다 크게 하나는 0보다 작게. 됐죠? 서로 다른 부호 실근이니까 하나는 0보다 큰 거, 하나는 0보다 작은 거 계속 해석할게. 그런데 조건이 또 있어. 양의 근이 하나는 양수근, 하나는 음수근인데 양수근이 음수근보다 절대값이 더 크대. 이런 거겠지?
양수가 4면은 음수가 마이너스 2. 그래서 둘 다 절대값 붙이면 양수 쪽이 더 커지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양의 근이 음의 근보다 절대값이 더 크다는 얘기하고 있네요. 자, 정리하자. 좀 더 고급지게 한번 해볼까? 한 근은 0보다 작은, 한 근은 0보다 큰. 지금 이렇게 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 알파고 베타가 뭐예요가 아니라 그냥 알파는 음수면 되는 거고 베타는 양수면 되는 거야. 그런데 한마디가 더 붙었지. 음수 쪽에 절대값 붙인 결과보다 양수근에 절대값 붙인 결과가 더 컸으면 좋겠대. 그럼 이것도 여전히 해가 정확하게 누가 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 해가 어느 정도에 있길 바라는 문제니까 당연히 함수의 그래프로 갈 겁니다. 문제는 이거의 그래프를 예쁘게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그리는 게 어렵진 않아. 자, 지금부터 잘 봐. 내가 원하는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인지 잘 보세요.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여기가 기준이야, 0이야. 그 다음에 칠판 가야지. 우리가 그려야 되는 포물선은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 맞니? 네. 그리고 그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 그려지면 지금 선생님이 그리는 손짓 봐봐. 하나는 0보다 작은 쪽에, 하나는 0보다 큰 쪽에 그려지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수가 음수보다 더 어때야 된다 그랬어? 양수근이 음수근보다 절대값이 더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 손 봐. 이쪽의 간격하고 이쪽의 간격 중에 1번하고 2번 중에 누가 더 넓어야 된다는 얘기지? 2번이 더 넓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그려야 되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럼 음수근 하나 있지, 양수근 하나 있죠. 그리고 이 숫자에 절대값 붙인 거랑 이 숫자에 절대값 붙인 건 당연히 0보다 멀리 떨어지는 이 녀석의 절대값이 더 클 테니까 이것도 완성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올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면 되거든. 근데 그 조정이 외우는 거야. 외우는 거. 이거 외워서 푸는 겁니다. 첫 번째, 여기 봐. 0 넣었을 때 함수가 뭐 나와야 되니?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0에서의 함수값이 뭐 나와야 돼? 음수 나와야 돼. 그럼 0 넣어볼게. 0 넣어볼게요. 0 넣으면 0, 0 넣으면 0, 0 넣으면 이것만 남겠네. 이게 음의 값이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첫 번째 결론은 A가 4보다 커야 된다는 결론 얻었습니다. 그럼 또 한 번 우리 연습해볼까? 한 바퀴 다 돌았지? 주원이 안 했나? 내가 주원이 칠판을 앞으로 불러서 주원아 0 넣었을 때 음의 값 나오게 해놨어. 그럼 주원이 네가 이제 이 정도의 위치를 지나면서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 좀 한번 그려볼래 했더니 주원이가 여기를 꼭지점으로 하는 그래프를 그렸어. 잘못 그린 거 아니야. 그러면 주원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정답하고 이 정답의 간격이 같게 될 테니까 양근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다는 거 못 지키고 있는 거 맞지? 네. 그럼 내가 원하는 그래프가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챙겨놨는데 원하지 않는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어. 또 주원이 들여보내고 호윤이 불러서 호윤이한테 0 넣었을 때 음의 값 나오게 해놨다. 호윤아, 그럼 이 정도의 위치를 지나면서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 좀 한번 그려볼래 했더니 호윤이가 이렇게 그렸어. 이것도 호윤이가 잘못 그린 거 아니야. 그런데 양의 근의 절대값이 음의 근의 절대값보다 커야 된다는 걸 못 지킬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으로는 내가 원하는 이 그래프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는 거지.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더 세세하게 나눠줄 거야. 그 나눠주는 작업이 얘네들이야. 그럼 두 번째, 축의 위치 갑시다. 축의 위치. 축의 위치는 당연히 이 녀석의 절반이 축인 거니까 축이 누구 나올 거냐면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10이라고 하는 직선이 나올 거예요. 요거 지금 내가 찾고 있는 이 축,
그런데 보다시피 양의 근쪽의 절대값이 음의 근의 절대값보다 커야 되니까 당연히 축은 경계보다 오른쪽에 있어야겠지. 경계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풀자. a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12 넘기면 어차피 0. 그럼 a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10이 0보다 큰 걸 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줄 거고, 여기 축의 이름은 a축일 거고, 인수분해는 a-2하고 a-5가 될 테고, 0보다 큰 거 찾는 거니까 정답은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 a는 2보다 작은 쪽이던가 a는 5보다 큰 쪽이 두 번째 정답이 됩니다. 그럼 이제 다시 지혜를 불러달라. 아까 주원이하고 호윤이는 이상한 모양의 그래프를 그려서 한 번도 신경을 써봤다. 뭘 신경 쓴 거야? 0 넣었을 때 음의 값 나오는 거, 0 넣었을 때 음의 값 나오는 건 이미 챙겨놨고, 자꾸 이상한 모양의 정답이 나오니까 축의 위치가 0보다 큰 거 챙겨놨어. 축의 위치가 0보다 큰 것도 챙겨놨어. 그럼 이제 지혜한테 그리라는 거지. 지혜야, 요 정도 지나고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을 그리면서 축이 한 이쯤 되게 그려보려 했더니 지혜가 이렇게 그려. 그랬더니 이거 내가 원하는 모양 나와 안 나와? 원하는 모양 이제 나오죠. 음의 근 하나랑 양의 근 하나 나오고, 음의 근의 절대값보다 양의 근의 절대값이 더 큰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건 할 필요 없는 거지. 왜? 완벽하게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지금 우리가 그리고 싶은 이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두 개만 있으면? 그러니까 굳이 한 배씩까지 동원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 정답은? 또 수식선을 할게. 첫 번째 정답 뭐 지켜야 되는 거였지? 4보다 큰 걸 지켰어야 돼. 두 번째는 뭘 지켜야 되느냐? 2보다 작은 쪽 아니면 5보다 큰 쪽 지켜야 되는 거지. 색깔 같으니까 헷갈리지 말자. 4보다 큰 이거랑 이거, 다시 이거랑 이거를 동시에 지키는 거니까 여기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 A가 5보다 크면 되다. A가 5보다 크면 반드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고, 그래프가 이렇게밖에 그려질 수 없다면 한 근은 음의 근, 한 근은 양의 근, 양의 근의 절대값이 음의 근의 절대값보다 크길 바라는 이 문제가 완성이 된다는 뜻이었던 겁니다. 자, 필기하시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 그래도 이따 저녁 먹고 또 기분 좋게 저녁 먹고 왔는데 또 어려운 얘기 하느니 지금 끝내는 게 낫지. 한 문제 더 할 겁니다. 시간이 좀 오버될 것 같긴 한데. 커다란 개념을 좀 잘 이해를 하자. 방정식의 해의 위치는 포물선의 절편의 위치랑 같기 때문에 방정식의 해가 어느 정도에 있기를 바란다면 그 문제를 함수의 절편의 위치로 잡아주면 된다. 그런데 그 절편의 위치를 내가 잡고 싶으면 문제가 원하는 위치에 절편이 놓이게 해주려면 몇 개의 조건들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몇 개의 조건은 저기 적혀있는 것처럼 세 가지. 저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외우는 거예요. 첫 번째 건 무조건. 때에 따라서 첫 번째 걸로 부족하다 싶으면 두 번째 거. 두 번째 것으로도 좀 부족하다 싶으면 세 번째 것까지. 반드시 다 써야 된다는 건 아니야. 다 써도 되긴 하는데, 뭐하러 쓰지 않아도 되는 거 쓸 리가 없는 거잖아. 시간 낭비해가면서. 그렇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를 구분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포물선의 그래프를 그만큼 더 확실하게 자신있게 그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항상 함수의 그래프는 어느 단원에서든지 어떤 종류의 함수든지 대충 그려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지식, 능력이 필요해. 특히 우리가 하고 있는 2차함수의 그래프는 더더욱더.
자, 한 문제만 더 하고 밥 먹으러 가자. 919번 보세요. 끝까지 안 풀고 그냥 해결하는 방법만 해볼게. 또 너희들이 칠판에 나와서 그린다는 가정 해가면서 자, 이것도 봐봐. 방정식을 풀라는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봐야 돼. 방정식을 풀라는 말이 아니야. 두근 알파 베타 가지고 알파 플러스 베타 가지고 알파 베타 근거계수관계 쓰라는 말도 아닌 것 같아. 그냥 이 말이 뭐하고 있냐면 두근 모두 2보다 작길 바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까? 두 근이, 선생님 말 들어봐. 두 근이 1하고 0이 돼도 되고요. 두 근이 0하고 마이너스 100이 돼도 돼요. 두 근이 마이너스 100이랑 마이너스 2000이 돼도 됩니다. 근이 정확하게 누가 되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그냥 우리가 찾게 될 근이 둘 다 2보다 작으면 된다는 거야. 이걸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은 이렇게 필기를 해준 거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낚이지 말자. 여기에 서로 다른이란 말 없습니다, 지금. 그럼 반드시 풀게 되는 정답에는 중근도 포함시켜야 돼요.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는 상태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해의 위치에 대한 문제니까 선생님은 당연히 이걸 함수로 놓고 풀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야 되고. 그리고 그래프 그려볼게. 7번 봐.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면 되느냐? 둘 다 2보다 작으면 된다며. 2보다 작으면 된다며. 그럼 이렇게 그려지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이렇게 그려지면 되는 거 아니냐고. 2보다 작은 쪽에서만 정답이 나오게 그려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으니까 어떤 것도 정답일 거냐? 이렇게 생긴 것도 정답일 거야. 두 개가 있는데 크게 2보다 작은 것도 되는 거고, 한 개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크게 2보다 작아도 되는 거고. 서로 다른 말 안 했으니까.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반드시 집중, 마지막 집중. 이 함수의 그래프가 무조건 이렇게밖에 그려질 수 없도록 설정을 해주면 돼. 전혀 엉뚱한 모양 말고 반드시 저런 모양만 나올 수 있게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 그 설정이 저기 있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경계가 지금은 2죠. 0이 아니네. 2에서의 함수값 구원 뭐 나와야 돼? 양수 나와야 돼. 먼저 F2는 0보다 커야 됩니다. 왜? 내가 원하는 그래프가 그렇게 생겼어. 내가 원하지 않는 그래프는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미치도록 그리고 싶은 이 그래프는 경계였던 2 넣었을 때 함수값이 전부 다 0보다 커야 돼. 내가 원하는 그래프는 그래요.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2 넣어볼게. 2 넣어주면 4. 2 넣어주면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a 플러스 16 플러스 2a. 이게 0보다 커야 됩니다. f에다 2 넣었을 때 값이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계산하면 2a가 20보다 작다니까 a가 10보다 작다네. 이것만 풀어줄게. 이거 지켜야 됩니다. 그럼 또 여러분들 이름 팔아서 한번 해볼게. 혜성이 나오라고 해가지고 혜성이한테 그래프 그려보라고 시킬 거야. 혜성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직접 그린다고 생각해. 지금 듣고 있는 친구들은 아래로 볼록한 폼선 그릴 건데 뭘 그릴 거냐? 2 넣었을 때의 값이 양수가 되는 그래프를 그릴 거거든. 근데 혜성이가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 아니야? 혜성이는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 아니야? 혜성이가 잘못 그린 거 아니야? 지금 조건으로는 이렇게도 그려줄 수 있어.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긴 거 원하지 않아. 이거 원하고 있거든. 결론은 뭐야? 이것만으로는 지금 내가 원하고 있는, 우리가 원하고 있는 그래프가 확실하게 그려질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더 세세하게 범위를 좁혀 나갈 겁니다. 그 범위가 두 번째, 축의 위치. 남산 가자. 절반의 제곱이니까 축의 위치가 x는 a-4죠. 그럼 봐. 내가 원하는 그래프는, 우리가 그리고 싶은 그래프는 하나같이 축이 어디 있는 줄 알아? 경계보다 왼쪽에 있습니다. 경계보다 왼쪽에 있어요.
경계보다 왼쪽에 있습니다. 2보다 작은 수. 그래서 A는 6보다 작다고 지켰어. 하도 엉뚱한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하나 더 챙겼습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 정원이 나오라고 해서 정원이한테 또 시킬 거야. 정원아, 2 넣었을 때 양의 값 나오게 해놨거든, 정원아. 그리고 내가 그려드는 포물선의 축이 2보다 작은 쪽에 있게 해놨거든. 그럼 정원이 네가 이 점하고 여기를 축으로 하는 포물선 좀 그려보려 했더니 하필 정원이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네. 잘못 그린 거 아니야. 이렇게 그릴 수 있어. 그런데 이 그래프는 내가 원하는 거야? 원하지 않는 거야? 원하지 않는 그래프. 내가 원하는 그래프는 이런 애들이거든. 이거 말고 이렇게 생긴 걸 원하고 있단 말이야. 우리 지금 이렇게 생긴 걸 원하고 있다고.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지 이거 원하고 있지 않다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 녀석의 판별식 하자.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게 아까 정원이가 그렸던 X축이랑 만나지 않는 그래프 말고 최소한 한 점이나 두 점에서 만나게 해. 중근이나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는 조건에 D가 0 이상의 내용을 풀어야 되는 거겠지. 그렇게 해서 세 번째 조건까지 지켜야 되는 거겠죠. 이건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 그래서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정답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분명히 저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테니까 볼까? 이제 선생님이 그릴게. 우리가 뭐 했는지 알아? 2 넣었을 때 양의 값 나오는 거 해놨어. 그리고 우리가 뭐 했는지 알아요? 축의 위치가 2보다 작은 쪽에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했어? 판별식이 중근 조건이나 서로 다른 두 실근 조건이 되도록 해놨단 말이지.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정답들,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야 정답이 된다는 얘기였던 거고. 그래서 이 세, 물론 이건 2차 분수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나온 범위랑 두 번째 범위랑 첫 번째 범위를 동시에 만족하고 있는 공통 범위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귀찮더라도 필기 예쁘게 해놓으시고, 필기 다 하신 분들은 저녁 먹으러 가세요. 이따가 7시부터 평면좌표 새로운 단어 시작할 테니까 지각들 하지 말고. 고생들 했어. 이따 보자.